어마무시한 증거들이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수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정말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손에 문재인 정권을 단번에 무너뜨릴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재명을 당장 구속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중공의 후원금으로 간첩 노릇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자료가 있다면요. 김무성, 유승민 패거리가 문재인 패거리와 공모한 사기 탄핵의 증거도 있겠군요. 4.15 총선에서 이준석이 침묵을 넘어 민주당의 문지기 노릇을 자처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보장받은 증거라면요. 정규제, 조갑제 등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국힘당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주관합니다. 네,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주관한 그 중앙선관위입니다. 전무후무한 형상 기억종이를 개발하여 고작 투표용지에 활용하는 그 놀라운 중앙선관위 말입니다. 이런 중앙선관위가 중공을 배후로 선거에서 총체적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요. 이 어마무시한 증거들이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보 상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있습니까? 국힘당에 제보한다. 대체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정치적 이익이란 높은 확률로 거래가 되겠죠? 억측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이게 사기 탄핵 이후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처참한 현실을 체험했음에도 그 반사 이익을 전혀 취하지 못하는 국힘당의 한계이자 실체입니다. 경찰에 제보한다. 검찰, 물론 가능은 하죠. 하지만 신뢰의 정도는 어떤가요? 이제 언론이 남았네요. 조국 일가 사태나 이재명 게이트를 보듯 언론은 들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념 갈라치기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사법부가 엄정 수사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수순을 거치는 것밖에는 없는데 애초에 전제부터가 성립될 수 없죠. 하세연해 줄까요? 미디어 워치? 이슈로 주머니 채우는 잡다한 유튜버들에게 제보하면 되나요? 딴따라니 그군이 하는 프레임에 걸려서 걸레짝이 될 겁니다. 우물 안에서는 우물 크기만큼의 하늘밖에는 볼 수 없어요. 우리와 동일한 성향에 우리가 환호한다고 해서 그게 세상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잡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제보하든 신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증거가 고작 30점, 50점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는 뜻이죠. 이걸 꼬리 자르기라고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보수가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파가 고립시킨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상은 좌파뿐만 아니라 개돼지를 자처하는 탓에 맹목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가 보수를 고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보수파리, 가짜 보수들 말입니다. 둘째,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 보수 행세를 하는 가짜 보수들은 어느 시절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은 그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보수의 표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료만 처먹이면 무럭무럭 자라는 가들이 양식장에 생선 취급을 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는 사료도 없네요. 이래서 개돼지라는 겁니다. 유권자가 갑이 아니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 유력자가 갑이 돼요. 유권자를 을로 몰아붙이며 표 내놔. 문재양 시즌2 볼래? 이재명 겪기 싫으면 닥치고 표 내놔. 현실이 이런데도 고분고분, 음매 멍멍 꿀꿀 이러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무기력하게 허기져 죽어가는 것이 지금 보수의 현실입니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보수 유권자가 보수의 탈을 쓴 기회주의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회를 엿보다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손을 잡았죠. 헌법을 통한 체제 수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상과 이념은 도구일 뿐 실상은 정치를 통한 기득권 확보와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대중을 선동했고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대중과 사법부라면
그렇죠. 언론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국가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보할 곳이 없다. 문재인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꿔봅시다. 제보할 곳이 많아지죠. 정치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란 원래 음습하고 야비한 것이다. 야합과 타협이 당연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란 음습하고 야비하며 야합과 타협이 일상이지만 이러한 악습과 관행을 끊임없이 타파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란 국민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며 소외당하는 소수를 최대 다수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방향성, 추구하는 바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 성향, 사상과 이념, 색깔, 그래서 동색이면 느슨하고 다르면 잔혹하다. 이런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힘당이 등에 칼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신자들이 한을 품었던 지점이 바로 이거였죠. 지금이라도 많은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선전과 언론의 선동에, 그리고 정치와 언론의 굴복한 사법부의 폭력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잃었는지 말입니다.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우선순위를 좀 볼까요? 이재명을 끌어내린다. 선택이 아닌 공포를 심는다. 이겁니다. 노예 해방은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높아진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성장한 사회의식과 노예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노예가 울부짖었기 때문에 사회가 주목했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공포를 심는다는 것은 노예 해방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진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